안녕하세요. KNS의 박진아 강사입니다. 여러분 아마 연말에 가장 어려웠던 숙명여고의 강남내신 모의고사를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숙명여고 내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가장 어려웠을 문제들, 시그니처 문항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숙명여고의 내신 특징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광범위한 시험이 출제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광범위하다는 건 어느 정도를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본다라고 하면은 교과서 1개에서 2개과, 많으면 3개과죠. 그리고 부교재, 주로 수능 유형의 지문이 들어있는 부교재, 혹은 모의고사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어장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숙명여고의 경우에는 먼저 교과서는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 1학기 기말고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교과서의 2개 단원, 이 경우는 다른 학교랑 크게 다를 바 없죠. 그리고 부교재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대체로 수능형 지문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문과 같은 부교재가 선정이 되어 있다면 숙명은 계속해서 몇 년째 어법 중심의 부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또 그 안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수능 지문으로 되어 있지만 어법 문제도 실제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셌을 때 구문은 한 200여 개 정도, 그리고 지문은 한 20개 조금 안팎의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문이 20개면 사실 많은 건 아닙니다만 이 구문의 개수가 상당히 많고 또 지문에서 구문을 꺼내 쓰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문장을 그대로 어법적인 포인트를 다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문은 토플형 부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토플 부교재라고 한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난이도의 지문의 길이와 비교했을 때 1.5배에서 좀 긴 지문 같은 경우는 한 1.8배 정도 굉장히 좀 긴 호흡의 지문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읽어나가는 방식도 어떻게 보면 수능 읽어나가는 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 지문이 대략 한 7개 정도가 시험 범위. 그럼 상당히 갑자기 지문의 개수도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단어장도 지금 숙명여고에서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전형적인 시험 범위인데요. 이 단어장은 대략 표지어는 한 450개 정도가 해당하는데 이 숙명여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단어장 자체를 다 외워야 해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유의어나 반의어, 그리고 파생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예문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활자는 다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보다 정말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프리 시간의 압박이라고 제가 적어보았는데요. 지금 한 2, 3년째 숙명여고는 서술형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될 때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한 2, 3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일단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식이 다른 학교들보다 조금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35개 정도, 36개, 35개 이 정도 출제가 되고 38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었던 적도 그 전해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풀이 시간에 압박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아니 서술형이 없는데 50분 동안 푸는 게 힘든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문이 토플형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문을 읽어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추론의 선지 역시도 선지 자체가 1번에서 5번까지 상당히 좀 길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그니처 중에 실은 이제 숙명의 시그니처라고 하면 단연 어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우리 독해도 하나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 문제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길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개방형 어법 역시 숙명하면 이제 어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중학교 내신에서 보았던 1번에서 5번까지의 오지선다가 아주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의 보기 안에 구문이 2개씩 들어있고 밑줄이 대부분 없죠. 개방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법상 틀린 것을 2개 고르면 혹은 그 구문을 8개 정도 주고 어법상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혹은 어법 지문이 나오는데요. 마치 저희 탭스의 마지막 유형처럼 밑줄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개방형 어법 지문이 나오고 다음 중 해당 지문의 어법상 틀린 개수와 동일한 지문 2개를 고르시오.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한국말인데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난이도의 길이의 지문이 무려
보기문을 포함해서 한 문제 안에 6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데 밑줄이 전혀 쳐져 있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시그니처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봤어요. 저희가 지금 예비고1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유형서를 지금 1년의 과정 중에 풀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학기 남은 상황이고,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은 이제 다음 학기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아이들이 보고 이거 숙명여고 거죠 라고 성실한 친구들은 바로 알아볼 만큼 학교마다의 시그니처 중에 가장 선명한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숙명여고 하고 쓰여있지 않더라도 그냥 봤는데 야, 이거 숙명이네 하고 알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법 문제들, 특히 구문을 활용한 문제들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써보았어요. 어법상 옳은 것 혹은 틀린 것의 개수 고르는 문제에 더해서 가장 작년 정도부터 저희가 시그니처로 나오고 있었던 다음 지문에 어법상 틀린 개수와 같은 것을 2개 고르면 같은, 정말 어렵죠. 한글로 읽었는데도 그런 개방형 구문과 지문의 문제들이 시그니처로 출제되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단어장이라는 책 안에 들어있는 모든 활자, 한글이든 영어든 외워야 한다라는 말씀은 실제로 단어장 속에 들어있는 어휘의 표제어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의어 반의어의 관계 혹은 파생어를 활용한 예문의 정확한 해석, 이제 이 부분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은 글씨까지도 우리 학생들은 모두 반복 학습과 어느 정도의 암기가 되어 있어야만 명확하게 쓸 수 있다, 명확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숙명여고 시그니처 문항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강남내신 모의고사 볼 때 풀었던 문제더라도 내가 그때 그 문제를 맞췄던가? 시간이 없어서 찍었던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그니처 문항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하기에 확대를 했지만 여러분은 페이퍼를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문이 하나의 선지당 2개씩 들어있는 전혀 밑줄이 없는 이 문제가 바로 숙명의 시그니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법상 틀린 문장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라는 문제니까요. 실은 이것을 이제 실전에서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둘 중에 한 문장이라도 어법상 맞으면 실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죠. 어법상 틀린 문장끼리 연결된 것만 고르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실제에도 본인이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어법상 옳은가 틀린가를 잘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어법 포인트를 조금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 어법상 옳은 문장도 핵심 포인트의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첫 번째 지문에서는요. 어법상 포인트라고 한다면 오형식 동사 call과 그리고 수동형 use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call 보이시죠? call이라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들어있는 형태죠. 그런데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둘 다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뭐뭐라고 부르다 정도로 여러분이 쓰시죠. 그런데 만약에 분사든 동사든 콜 뒤에 명사가 하나만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간 수동의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분사구문으로 쓸 때도 콜링이 아니라 콜드를 써야 하겠죠. 그래서 콜드는 맞고요. falling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두 번째로 use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주어가 요거는 아마 여러분의 자료에는 오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어떤 기계적인 브레이크, 제동을 거는 시스템은 이렇게 되는 형태죠. 그러면 주어는 앞쪽에 나와 있는 mechanical braking system, 단수고 뒤에 나오는 동사 자리는 단수이자 시스템이니까 사용이 된다라는 수동을 써야겠죠. 그래서 is used도 맞습니다. 수일치와 능동수동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prevent라고 시작하는 동사로부터의 형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전치사 by 뒤에 동명사를 쓰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 prevent 목적어 from 전치사니까
동명사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내신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내용이라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막는다 라는 의미겠죠. 두 번째, 문장이 끝나고 나서 지금 by 뒤에 ing가 들어간 부분 보이실 거예요. 흔히 우리가 by 뒤에 동명사를 쓴다라고 하면 뭐뭐 함으로써 라는 해석이 되니까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face away 하니까 멀어지게, 비껴나가게 이렇게 되는 이 방향으로부터 비껴나가게 라고 본다면 by facing 목적어 away는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겠죠. 자, 그럼 한번 2번 한번 볼까요? 2번의 포인트는 일단 저는 3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이세요? 아마 하나는 여러분이 확실히 찾으셨을 거예요. 이거 많이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 첫 번째는 바로 what가 that입니다. 여기 what 보이시죠? what과 that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what과 that의 결정적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행사의 유무입니다. 선행사가 있고 뒤에가 불완전하다면 관계대명사 that을 쓰겠죠. 그러면 what은요? what도 관계대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what도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는데 바로 선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what절 앞에는 선행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다. 즉, 두 개를 나누는 방법은 선행사의 유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앞에 선행사 없어요. do는 선행사가 될 수가 없죠. do의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니까 명사절이 필요하겠군요. what절, 명사절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뒤에 주어도 없으니까 불완전한 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allow라는 오형식 불완전 타동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우리 중학교 내신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allow라는 오형식 동사의 목적격 보어는 어떤 형태일까요? 바로 to 부정사입니다. 그러면 꾀긴데요. to 부정사 어디 있지? 보이지 않아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목적어가 상당히 기네요. 자, 볼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지나가는 작은 문법도 하나 보시겠어요? 선생님 fish인데 왜 allow에 s 없어요? 지금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려운 문법은 아니고 사실 뭐 저희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문법은 맞습니다만 좀 잘 있죠. 너무 쉬워서. 우리 fish 같은 명사는 어때요? 단수형과 복수형이 스펠링의 변동이 없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복수형인 걸 증명하려면 앞에 부정관사 어가 없고 특히 some이나 other처럼 뒤에 복수명사를 받을 수 있는 수량형 형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복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llow는 맞아요. 그러면 어떤 물고기들이 허용해 다른 물고기들이 이거 하도록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그러면 fish 뒤를 좀 봅시다. They would normally eat? 이세 목적어가 없는데? 그럼 fish라는 거 선행사 가능하죠? 그렇다면 they would normally eat 앞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편적으로는 먹고는 했던 그 다른 물고기들이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 정상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더 틀린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숙명에서 또 나오고 있는 자주 나오는 문법 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저는 이 자리입니다. 댐이 뭐가 어렵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댐이냐 themselves냐, 즉 이 자리는 본인을 말하는 것인지 제기대명사 혹은 그냥 지칭을 하는 인칭대명사를 썼는지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수일치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them 자리가 정확히 누구를 지칭했는가, 이신가 them인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주어는 누구세요? some fish였어요. 어떤 물고기들이. 근데 이 어떤 물고기는 보통은 다른 물고기를 먹는 물고기죠. 근데 얘네가 허락해줘요. 다른 물고기로 하여금 어떤 청소하는 일을 하게끔. 그러면 without harming, 만약에 여기가 themselves가 되려면 어떤 내용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고라는 뜻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물고기가 이 청소해주는 물고기를 해치지 않고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주어와 같지 않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제기대명사를 쓰는 경우는 주체와 대상이 같아야 하겠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it 쓸 필요 없죠. fish 지금 복수형으로 다 쓰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볼까요? 여기서는 저는 포인트 2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행위자를 써야 할 때 바로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의미상 주어를 쓰죠. 그러면 자 흔합니다. 누가요? 포식자가.
뭐 하는 것을 남아있는 음식이 어쩌고 저쩌고 하게 하는 것을 하니까 요 의미상 주어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이 have에 있는데요. 오형식 동사 have는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 사역동사라고 부르는 make, have, let은 하게 하다. 약간의 그 세 개의 동사 간의 뜻은 좀 다르지만 have는 어떤 업무를 말 그대로 시키는 네, 그런 형태의 동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의 형태를 보셔야 해요.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 원칙적으로는 원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어와의 관계를 볼까요? 지금 선생님, food가 목적어, remain이 목적격 보호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얘 같은 경우는 지금 food remains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남겨진 음식, 남은 음식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food remains를 목적어라고 봤을 때 이 자리 어떻게 쓸 건지 요거부터 고민을 좀 해보셔야겠죠. stick in their teeth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stick 하면은 들러붙다라는 뜻도 있고 그죠? 그런데 흔히 우리가 어디에 껴있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 수동으로 받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stick이 아니고 stuck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즉 사역동사일 때도 만약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서로 수동의 관계라면 PP형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이 친구는 그럼 틀렸네요. 하지만 하나가 맞았기 때문에 2번도 답은 아니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 필기 다 하셨나요? 넘겨볼게요. 자, 3번이요. 3번의 첫 번째 부분. 포인트. what 나왔네요. 그러면 what인지 대신지 바로 전에 우리 연습했던 거 바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what 말고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쵸? 자, 그러면 build up of matter 하면 이거 명사잖아요. 선행사가 될 것 같은데 이미 선행사가 있다는 것은 what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뒤에는 주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대수로 바뀌어야겠죠. 틀렸네요. 희망이 있어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 부분은 뭘 보면 좋을까요? 저는 한 군데 보이기는 하는데요. trap이란 단어를 동사로 쓰려면 지금 이 자리가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왜일까요? and는 지금 등위 접속사 여기 있기 때문에 동사가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동사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이 친구는 분사구로 쓰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지금 수식을 받는 명사는 음식이에요. 그 다음 뒤쪽을 보시면 그들의 이빨 사이에 이것도 끼니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들의 이빨 사이에 이렇게 걸쳐진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수동의 형태를 쓰는 것이 맞겠죠. 오,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이었어요. 그럼 4번, 5번은 살짝 가벼운 마음으로 어법상 틀린 게 혹시 있는지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포인트, 저는 그냥 하나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void라는 동사는 어때요?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현재나 과거 지향적인 준동사가 뒤에 나와줘야겠죠, 목적어로. 그래서 ing를 받습니다. 틀리지 않았죠? 두 번째 문장, 여기는 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일치를 볼게요. 마지막 단어의 fish, 복수형이 맞기는 하지만 우리 또 S 없으면 불안해 하잖아요. 이렇게 가려놓고 볼까요? action 쓰기 때문에 동사는 복수형으로 go를 쓰는 것이 맞고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yet 뒤에를 보겠습니다. 가주어와 진주어로 구성이 된 이투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그런데 하필 투부정사가 또 C네요. 그러면 요거 지각동사라고 보고 넘어갑시다. predator 목적어, 요건 부사니까 없다고 치시고요. 목적격 보호에 원형 들어갔어요. 맞나요?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는 원형 부정사를 쓰는 자리죠. 그 다음에 요 자리 한 번 더 보실까요? wait to have 하는 이 뒤에 나오는 have 자리. 요 친구도 지금 사역동사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their mouth가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되어야 하는데 그 입이 청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린다. 이렇게 되는 형태겠죠? 그러면 여기 이 두 개도 수동의 관계니까 PP형의 ED를 쓰는 것이 맞죠. 최종적으로 세 가지의 어법 포인트가 모두 맞았습니다. 그래서 4번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의 첫 번째, 맨 앞에 들어간 focusing이라는 단어는 동명사일까요? 분사구문일까요? 항상 ing로 시작할 때 항상 그거 체크하셔야 해요. 지금 search as를 위에서 컴마를 찍은 거고요. 이 끝을 좀 볼까요? search as 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컴마도 그대로 사라지는 거니까 helps
동사에 s가 붙었네요. 그러면 이 focus는 동명사 주어였고 수일치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 help가 준사역 동사라면 목적격 보어에 이렇게 to 부정사도 쓸 수 있고 to가 생략이 되니까 원형 부정사도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hem은 괜찮은가요? them? 여기만 봤을 때는 them이 없기는 해요. 그죠? 이걸 문장을 좀 잘라놓은 형태라. 근데 만약에 them이라는 어떤 뭐 존재들이, 그죠? 이건 더 길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근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는 다른 것들을 알아보게끔 도와준다라는 얘기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도 맞는 말이죠. 자, 마지막 볼까요? 요거는 여러분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출발하고 있죠. 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 그럼 여기서부터는 부사가 끝나는 지점이니까 다시 주어를 쓸 수 있는 자리. 그럼 여기도 역시 동명사 주어로 쓰였다. 손을 비누로 또 물로 씻는 것은 하고 여기가 동사 자리죠. 얘는 어렵지 않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한 문제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뭐 어떻게 시간을 줄이죠, 선생님? 물론 변형이 많이 되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숙명의 특성상 굉장히 내신 대비를 하면서 많은 반복 학습과 여러 어법 오류를 고쳐보는 연습을 한다면 첫 그 현장에 가서 풀 수 있는 시간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건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진짜 최근 시그니처를 한번 봐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바로 이건데요. 어법상 틀린 개수와 같은 걸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모에 들어간 이 보기가 전혀 밑줄이 없는데 여기서 어법상 틀린 게 몇 개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선지 중에서 틀린 개수가 똑같은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 포인트를 좀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죠? 정기적으로 출간이 되는 책이라고 하려면 분사구가 들어간 자리겠죠? 요거 틀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자리 맞는지 한번 봅시다. 현재 완료 진행을 썼습니다. providing을 썼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있어줘야겠죠. 현재 분사를 썼다는 것은 목적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현재 완료가 쓰였기 때문에 since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지금 to 부정사가 to visit and evaluate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인데 각각 부사가 사이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법상 틀리지 않겠어요. them은 누군가요? 네, 지나가는 문법. 누구를 평가하는 거죠? 바로 레스토랑과 호텔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m 맞습니다. them도 틀리지가 않아요. 자, 요거 하나 볼까요? 앞에서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진행을 봤기 때문에 현재 완료 수동태도 맞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perform의 목적어 지금 안 보이시는 거 맞죠? 어디 갔나요? 바로 the evaluation이었겠죠. 그 평가를 수행을 하는 거니까 그걸 주어로 썼다면 당연히 현재 완료 수동태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기간도 나와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여기서 this skilled research라는 부분을 빼보시면 it is that 이라는 말이 보이고 그 뒤에 make에 s가 붙어 있는 걸 보일 텐데요. 바로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이때 강조 구문은 어떻게 생겼나요? 실제 문장에서 이 it is하고 that을 지웠을 때 나머지 부분이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강조 구문이라고 하죠. 그럼 this skilled research 단수잖아요. 동사에 s 붙여야 하겠습니다. 어법상 틀리지가 않군요. 자, 그 다음이요. search가 있네요. 우리 search의 어순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search와 so의 어순의 차이 아세요? search가 조금 더 쉽죠. search는 search, 형, 명. so는 형용사를 꾸미기 때문에 so, 형. 명사를 더 쓰고 싶다면 다시 관사와 함께 쓰는 형태. 그렇다면 뭐 이게 무조건은 아닙니다만 셀 수 없거나 아니면 복수형이면 어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라면 어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그러면 reliable source는 어때요? source는 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어가 붙어야 한다. 어법상 틀린 곳입니다. 자, 그 다음 no matter what이라는 자리는 특히 컴마가 붙어 있는
부사절로 쓰인 이 no matter what은 한 단어로 바꾸면 whatever로 바꿀 수가 있겠죠. 무엇을 뭐뭐 하더라도 라는 의미이므로 이것은 어렵지 않게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준사역 동사 하나 있네요. 그죠? 그럼 목적격 보호 자리 이렇게 원형을 써도 되죠. 그럼 잠시만요. Michelin Guide will help you choose the perfect places. 문장이 여기서 끝났는데요. Eat and sleep. 얘는 왜 붙어 있는 거지? 동사가 끝에 붙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가 틀렸군요. 그러면 미슐랭 가이드가 여러분에게 완벽한 장소를 선택하게끔 도와줄 것이다. 어떤 완벽한 장소요? 바로 먹고 잘 이렇게 되겠죠. 요즘에 막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아서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우리가 미쉐린 가이드라고 원래 부르지만 여기 지금 프렌치 컴퍼니잖아요. 타이어 컴퍼니.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로 여러분이 많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법상 틀린 것은 모두 두 개로 보셔야 해요.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두 개로 기억하고 계십시오. 저 이거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필기가 다 되었겠죠? 자, 두 개인지만, 두 개보다 적은가, 두 개보다 많은가, 두 개인가만 잘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감각을 경험하는데 sensation of 하니까 전치사네요. 그럼 뒤에 동명사 써야겠네요. steal은 어차피 부사니까 이렇게 되면요. 여전히 흔들리는 배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니까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suggest 하나 볼까요? suggest는 뜻이 두 개죠. 첫 번째는 제안하다. 근데 이 제안하다 할 때는 우리가 주절의 동사가 주장, 요구, 명령, 제안 같은 단어가 나왔을 때 종속절에는 당위절, 당위성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데 should라는 조동사가 생략이 되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 이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주어 좀 보세요.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이 제안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의 뜻, 시사하다, 암시하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시제를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세요. 자, 우리의 뇌가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적응한다라는 걸 시사합니다. 나타냅니다. 이런 뜻이라 그냥 평범한 시제 일치를 했습니다.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that of 했을 때 우리가 명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를 쓰잖아요. 이 that이라는 것은 바로 모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바다에서의 배의 움직임 이렇게 보신다면 이거 맞죠? by ing 맞죠? 아직까지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군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속적인 흔들리는 느낌을 경험을 할 거래요. 요거 요렇게 가로를 묶어 놓을게요. 그냥 from A to B니까 좌우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that은 왜 있는 거지? that 뒤를 좀 보실래요? characterizes 동사인데 s 붙었니? 그러면 주어가 없네. 선행사는 어디 있지? side가 선행사가 아니겠죠. 제가 이렇게 괄호를 묶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여전히 그러니까 land sickness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해석을 하자면 육지 상륙병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motion sickness는 멀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곳에 오래 있었다가 육지에 상륙해서도 계속 흔들림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병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육지 상륙병의 특징을 짓는 하는 거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맞겠어요? 바로 흔들리는 느낌. 이렇게 선행사는 feeling of rocking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단수 처리해도 되니까 이것도 어법상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봐야겠네요. 포인트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일단 drugs이기 때문에 R은 썼고요. be used to 동원이 쓰였네요. 이거 좀 열심히 봐야겠다. be used to 뒤에 동원이 쓰는 경우와 be used to 뒤에 동명사나 명사가 쓰이는 경우 구분하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be used to 뒤에 동원이 쓰인다. 요거 그냥 수동태죠. 그래서 뭐뭐에 사용되다.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그런데 동명사나 혹은 명사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 붙는 이 to가 전치사가 되는 구조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되거든요. 전치사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뭐에
익숙하다. 그럼 저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사용이 되나요? 여러분은 뭐 공부하시는데 사용되시는 건가요? 의지가 없는데? 아니죠, 아니죠. 자기 의지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식의 표현은 앞에 주어에 어떤 표현이 많이 올까요? 주로 사물이겠죠. 그 다음, 뭐뭐에 익숙하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 저의 이 펜은 칠판에 글씨를 쓰는데 익숙합니다. 뭐 이거 가능한가요? 펜이 익숙할 수가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제가 익숙해야죠. 그러니까 익숙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앞에 있는 주어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살아있는, 실제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지금 주어가 누구였어요? 약물이에요. The drugs. 그러면 control하고 쓸 수 있나요? 즉, 이 도는, 빙글빙글 도는 감각을 통제하는 데 사용이 되는 약물. 맞네요. 자, 그리고 drugs에 대한 수일치 한 번 더 are. 여기도 맞네요. 틀린 게 없잖아. 어법상 틀린 것 0개.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여러분 0개네요. 아쉽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수동태 하나 한번 체크하시고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포커싱 뒤에 이렇게 컴마 찍혀 있으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로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맞추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마 있네요. 컴마 which 하면은 계속적 용법이고 됐을 수가 없고, 수일치를 보기 위해서 really가 s를 붙이지는 않아야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주로 코믹한 얼굴 표정이나 신체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에 의존하는 거는 뭐겠어요? 앞에 보시면 other forms of comedy 해서 여기 forms 보이시죠? 예와 수일치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make the audience laugh, 사역동사네요.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 동사원형, 원형 부정사 쓰는 거 맞죠? 그래서 어법상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하나 있군요. be associated with. what 있는데요? with는 여러분 전치사니까 선행사가 없습니다. what 절부터 볼까요? Some people refer to as highbrow comedy. 완벽한데요, 선생님?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 수거 표현을 하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refer to A as B 무슨 뜻일까요? A를 B로 일컫다라는 뜻입니다. refer to as는 한 번에 묶어서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묶어서 썼다면 수동태로 쓰셔야 해요. be referred to as 이런 식으로 가셔야 해요. 그래서 refer to 뒤에 지금 목적어 없는 형태니까 관계대명사절 맞습니다. what 틀리지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require도 전형적인 오형식 동사죠. 불완전 타동사. 목적어 intelligence입니다. 이거 그냥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뒤에 보이시는 이 투부정사 require의 목적격 보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법상 틀리지 않았고요. and를 이용해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할 때는 두 번째 투는 생략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일단 must keep이 있는데 뒤에 face가 있으니까 문제될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themselves 하나 볼까요? 제가 앞서서 제기대명사가 맞냐 틀리냐에 대한 얘기했던 것 같아서 themselves 자리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에 대한 themselves인가요? 이 문장에 있나요? 이것은 초점을 맞추는데 관객의 관심을 단어 그 자체에 words를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온 아이군요. 강조하기 위한 제기대명사는 생략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어법상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rather than 나왔어요. 우리 이거 나올 때 항상 조심해줘야 되는데요. 이 than이 전치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에는 여기 나오는 이 아이를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명사 형태로 바꿔 써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틀렸군요. 뒤에는 더 없네요. 요거 한 개네요. 한 개. 열심히 읽었지만 또 어법상 틀린 게 하나밖에 없었다. 살짝 아쉽습니다. 자, 뒤에 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3번 보고 4, 5번 이따가 뒤에 한 번에 엮어서 보겠습니다. that은 그냥 접속사 같죠, 여러분? show 뒤에 목적어니까요. having으로 출발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having으로 출발하고 있으면 동명사 주어인지 한번 체크하세요. can make 맞네요. 그 다음에 make 오형식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보에 feel 원형 부정사 들어갔죠. 어법상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오형식 동사, 불완전타동사 ask 나왔습니다. 요청하다죠. 그럼 목적격보에 to 부정사 등급을 매기도록.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 간접의문문이 지금 in terms of 뒤에 의문사절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how라는 친구의 특징을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확히 말하면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부사라고 불리죠. 이 친구는. 뭐 이 용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부사가 하는 일은 뭔가요?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꾸미죠. 그러니까 how의 뒤에는 그 꾸밈을 받는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간접의문문이라면 주동의 형태로 쓰는 거겠죠. 그래서 welcoming과 trustworthy가 how가 요렇게 가져오는 형태라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주동을 쓰는 게 맞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those 할 때 those는 뭐예요? those people을 의미하니까 항상 복수겠죠. were, 맞죠? 따뜻한 커피컵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일로 내려와서 동사, 일반적으로 등급을 이렇게 되는 구조. 뒤에도 볼까요? most of those who were, 저기 나와 있는 who were이 생략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those holding으로 된 겁니다. 그럼 똑같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hose who are with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어차피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이 되니까 네, 이대로 그냥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ue to 하나 볼까요? because of와 같죠. 때문에 라는 뜻인데 끝에가 전치사니까 뒤에는 반드시 명사를 써야 하겠습니다. mental associations 명사 맞죠? 그런데 created가 또 나왔네요. 요거 분사구죠. 그러면 warm이라는 단어 또는 cold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네, 이렇게 된다면 요거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분사구문 만들 때 여러분 주로 이제 while이나 if는 지우지 않고 쓴다라고 알고 있는데 when은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when도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으로 쓸 때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상 틀리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앞에 있는 people의 수일치 두 군데 해야 하겠죠. 요렇게 둘 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0개 3번도 답이 아니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답이 5번이면 굉장히 좀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거 다 읽었는데 막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자, 4번과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의 첫 번째는 inspire of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despite과 동일한 거 아시죠? 둘 다 공통점이 뭔가요? 전치사입니다. 그렇다면 뒤에는 얘처럼 이렇게 명사가 나와주는 게 맞겠죠? 실제 주어는 paper books고요. 그 다음 in danger of 한번 볼까요? of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치사잖아요. 그럼 원래 replacing을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책이니까 책은 선의를 위해서 선행을 위해서 재활용이 뭐 대체가 되는 위험 뭐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지금 replace를 수동형으로 써줘야겠죠. being pp의 형태로 수동형 동명사를 쓰는 건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데는 어렵지 않고요. 요거 하나 봐야겠네요. be used to 동원. 앞에서 했던 거니까 설명 안 쓰고 하겠습니다. 요거 사용되다라고 하는 거 맞죠? 잠깐. readers인데요. 주어가 readers면 여러분, 우리잖아, 우리. 독자. 사람들이 페이지, 그것들을 통해서 뭐 페이지를 어떻게 하도록 사용이 된다. 좀 이상한 해석 같은데요. 그리고 뒤에를 보세요. 병렬 구조에 다 동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동명사로 바꿔줘야겠죠. 일단 하나 틀렸네요. 그 다음에 더 있네요. browsing도 있었고 and giving까지 되게 많이 있었네요. 5개나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보죠. books라서 is 쓰는 게 맞나 한번 체크하셔야겠어요. 전명부터 딱 지우고 봅시다. another는 뒤에 반드시 단수명사 와야겠죠? 복수형 모두죠. 그래서 수일치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요거 앞장에서 제가 설명했던 의문부사 how의 간접의문문의 형태. how는 뒤에 오는 형용사나 부사 따라 수식할 수 있으니까 같이 앞으로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요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프닝은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뒤로 가볼까요? full of 부분은 꾸미는 말인 것 같고요. simply 뒤에 cannot provide가 있군요. 그럼 요거 동명사 주어입니다.
뭐 지나가는 문법, 전치사 뒤에 ing 이런 것도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full of books 뒤에 갑자기 문장이 또 시작하네요. 그럼 you've read 뒤에 목적어가 없어졌네? 이거 뭐지?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틀린 거 어디 있었나요? 우리 아까 be used to ing 요거 하나 있었으니까 한 개. 어머나 정답이 5번인가 봐요. 여러분 노여움을 푸세요.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5번이 정확하게 두 개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ave difficulty ing 하나 보이는군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죠. 요거 어려움 없었고요. 그 다음에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of가 들어갔다면 뒤에는 반드시 명사구, 여러 단어여도 돼요. 어쨌든 명사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ying brain cells는 문장이 아니니까 맞죠. 그 다음에 뭐 have shown that까지는 그냥 갈게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기쯤부터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 사이에는 틀린 게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 빠르게 읽어보세요. 자, all the information 뒤에 갑자기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문장이 또 나왔네요. 자, you learned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었죠. that 같은 애가 있었는데 생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You are in a better place to use. 이거는 place를 그냥 꾸민말 같고요. 근데 투부정사가 use로 끝났으니까 여러분 이 that은 접속사여야만 어법상 맞는 표현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앞에가 use로서 선행사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뒤를 보세요. You have remembered. 너 기억했어. 목적어 없네요. 어머나 선행사가 없는데 목적어도 없는 불완전하다? what이죠. 일단 어법상 틀린 거 하나 발견. 그 다음에 요거 괜찮나 보실래요? 조동사의 수동태 어떻게 씁니까? be 원형 쓰시고 pp형 써야겠죠. 왜냐하면 keep in shape 하면은 그 건강을 유지하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라 뇌는 유지되어야만 하는 거라 수동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약간 의심스러운데요. 그죠?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스틱이 나왔네요. 뒤를 좀 봅시다. daily routine에 라고 되어 있어요. 스틱의 목적어 없어요. in의 목적어예요. 저 부분은. 누가요? 뭐 it can become lazy and weak 이렇게 되니까 it이라는 건 그 위에서 찾아야겠죠. 뇌죠, 뇌. 그죠? 그럼 뇌가 일상의 루틴에 갇히면 뭐 갇힐 때가 되니까 이것도 역시 수동이 돼야겠군요. being stuck. 그러니까 stuck으로 고쳐줘야 하겠습니다. 어머, 두 개예요. 행복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틀린 거 더 있는지만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크게 어려운 게 없네요. 뭐 keep it healthy 같은 오형식이랑 그리고 by ing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되셨나요? 자, 아주 길게 해서 마지막 문제는 사실상 방식만 조금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문법 2개만으로 충분히 지쳤을 것 같아요. 지금 선지가 굉장히 길고요. 뒤에 보시면 일치하지 않는 것의 개수는 해서 결국은 다 봐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 보는 지문이 아니라 이미 내신 대비를 통해서 공부한 지문이라는 가정하에 우리 친구들은 처음 보셨지만 여기를 먼저 읽어보는 게 빠르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 읽고 나서 다시 선지를 앞에서부터 읽으면 이게 어디 있었더라 하고 다시 되찾아가기 힘드니까 역방향으로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를 먼저 읽으세요. 특히 이 선지의 공통점은요. 뭐 예를 들어 A는 이런 반면에 B는 이래요. C는 이런데요. 반면에 D는 이래요.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설명의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A, C, E가 A, B를 비교하고 있고 나머지 3개가 C, D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풀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틀린 거를 보면 좋겠죠. 하나 맞는 걸 설명하고 제가 틀린 거를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자, 첫 번째 보시면 엔탈티카. 남극 대륙이죠. 남극 대륙의 특징이 뭐예요? 자연의 황무지. 그래서 식물 거의 없어요. 동물 거의 없어요. 근데 B에 나오는 다나킬 이걸 이제 무슨 디프레션 원래 우울증이잖아요. 함몰지대 이렇게 움푹 들어간 지대를 말하는 거래요. 그러면 다나킬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다? 뭔가 이런 애들로 활성화되어 있는 지질학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요거 두 개 비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A, B 중에서는 저는 요것만 그냥 비교해보고 C, D 위주로만 오늘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A, B 자리 볼까요? 자, 엔달티카 보이시죠? wilderness 있죠? Unlike that of a forest or jungle. 뭐 어떤 산림 같은 곳, 정글 같은 곳과 달라요. 어떤데요? 여기 보시면 나렌이니까 사실상 노죠. 그러니까 플랜트 없어요. 애니멀 되게 적어요. 맞네요. 그러면 거의 맞죠? 자, 그 다음에 B번 볼까요? 다나킬 함몰지대 여기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보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 있네요. Which means the area is highly active geologically. 굉장히 지질학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서 네, 화산 있고요. 온천 있고요. 뭐 황 같은 미네랄 광물이 많은 그런 어떤 웅덩이도 있어요. 라고 하니까 1번은 맞는 답이 되겠죠. 이건 어법상 틀리는 거 찾는 거니까요. 제가 틀린 부분을 조금 설명하면서 끝내보려고 합니다. 자, B번을 좀 볼게요. B번에 남극은 국제적인 과학적인 협력이 일어나는 장소. 자, 근데 반면에요. 다나킬 함몰지대는 inaccessible이니까 어때요? 접근이 안 돼요. 과학자들에게 접근이 안 돼. 그리고 연구를 하는데 사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구가 안 되네요? 여긴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죠? 내용이 벌써 약간 어색한데 연구를 안 할 리가 없는데 화산이 터지는 지대인데 왜 연구를 안 하지? 지질학적으로 너무 훌륭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남극 과학자들 많이 보이나요? Valuable as a scientific research site. 벌써 예,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극 조약 같은 것도 맺었어요. 그래서 보면 평화롭고도 협력적인 국제적 연구 예, 이런 것들을 확립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과학자들이 대략 한 1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여기서 사는 우리도 왜 무슨 세종기지 이런 데 있잖아요. 가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뭐 그런 어떤 수행을 한다던가 실험이라는 것은 네,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다나킬 함몰지대가 연구할 수가 없는 곳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간쯤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느냐. 소금을 주로 팔아서 먹고 사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얘기 다음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eventually 뒤를 좀 볼까요? 뭐 언젠가 홍해가 다시 한번 다나킬 함몰지대를 덮겠지만 당분간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 나오고 자, 이제 볼까요? inaccessible이 아닌데요. 과학자들에게 접근이 가능해요. 이미 틀렸죠, 그러면. 그죠? 어떤 그 생명체에 매료가 되는데 이 생명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단서를 줄 수 있는 생명체죠. 어디 다른 행성에 있는 생명체, 즉 우리가 뭐 우주에 있는 생명체 같은 경우에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하려면 우주에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뭔가가 비슷한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거기 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는 과학자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B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끝에 있는 G를 좀 보실래요? 짧은 얘기인데요. 자, C라는 것은 남극 대륙이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과학자들, 예, 있었어요. 1000명에서 4000명. 아까 이미 읽었기 때문에 바로 답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더 많은 과학자보다 관광객이 다나키를 방문합니다. 관광객 아까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그래서 끝부분을 읽었거든요. 과학자 있었고요. 다른 행성의 생물체를 연구하기 위한. 그리고 그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지 이 관광객이라는 것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화산이 터지는 지역 너무 아름다우니까 관광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우리 생각. 예, 지문에 있는 거 근거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B하고 G는 틀린 부분.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이 아이를 먼저 좀 빠르게 읽으면서 위에서 찾을 때 앞뒷 부분을 같이 읽다 보면 나머지 보기는 사실 좀 빠르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뭐 이렇게 내용일치나 아니면 추론 혹은 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같은 종류로 변경이 되니까 많이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휘를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어휘는 사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 많이 열심히 외우고 또 우리 숙명을 가시게 되는 학생들은 또 그 해당하는 단어장으로 또 열심히 복습을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제가 3문제를 준비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필기 열심히 하셔서 챙겨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